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는 외환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는 코인 시장이 있습니다. 요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아우르는 게 파생 상품 시장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우리가 지금 채권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라는 친구가 있죠. 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겠대.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요 상황에서 긴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서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올라가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가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다른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러면은 외환 시장으로 가면서 누가 올라갔다? 달러가 올라갔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주식 시장으로 갔는데 주식 시장에서 누가 부러졌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고평가 기업들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어요. 말 그대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작년 말부터 안 된다, 은행을 사셔야 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인상에 맞춰서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 받는 기업들이 나락을 가고 조정을 좀 받아야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는 요 이후에 지금 요 원인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결국 인플레이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얘기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고평가 기업들의 조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아직 한 방 남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좋게 말하면 골디락스고, 인플레가 잘 잡혔을 때 쭉쭉쭉 성장을 하는 거, 연 2%씩 성장하는 그런 거.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인플레 마지막으로 인플레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인플레 슈팅이 나오느냐? 숫자 자체가 많이 찍히거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지금 여기까지 ING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UST라고 하는, 테라라고 하는, 혹은 루나라고 하는 이거부터 좀 흔들리면서 코인 시장이 원래 조금 빠질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들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 어느 정도 버블. 오늘 제가 이제 10%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드디어 마이너스 10%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총 지금 마이너스 한 10% 15% 정도면은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많이 빠진 분들은 좀 더 성장주가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코스피가 아직도 2,500이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중심이면은 그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요. 개부럽다 키키은. 난 오늘만 13%고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키키키은. 그러니까 성장주 지금 몰빵 때린 친구는 저렇게 된다니까. 마이너스 4.6%, 번거 빼면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12% 다행이냐? 네, 마이너스 12%면 다행이죠. S&P 500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0% 났는데요. 고점이 4,800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오늘까지 딱 보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 마이너스 20% 났고,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30%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 사람 살렸다. 다행이지. 금리 인상이 팩트였기 때문에 은행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오늘은 뭐 우금지나 신한지주는 좀 오르긴 했으니까, 뭐 KB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코인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USD, UST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안정된 코인이라는 거고, 1코인이 1달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요런 친구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이게 UST라는 게, USD가 UST랑 패깅이 되려고, 이렇게 1달러가 1코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베이스로 발행된 UST만큼 USD를 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뭐 달러 본위제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요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거지. 금본위제라는 게 금이 있을 때 달러를 찍어냈던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US 달러를 들고 있는 만큼 테라를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딱 요거잖아, 달러 본위제.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달러 본위제 베이스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은, UST가 최근에 이걸 발표했거든요. US 달러만 들고 테라를 우리가 찍어내면은 우리의 성장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UST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코인을 찍어내고 뭘 하고 하는데, 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시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상 자산의 달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US 달러 플러스 무엇을 넣겠냐고 했냐 그러면은 여기에 비트코인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풀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거래소에다가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들의 영역을 넓히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를 뭘 먼저 숏을 쳤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숏을 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이제 뭔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들, 혹은 여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이에나 같은 형들이 이런 짓을 한 거지. 비트코인을 지금 알려진 바로는 10조 원치 숏을 때렸다 그래요. 10조 원어치를 공매도를 친 거지. 그리고는 비트코인을 공매도를 10조 원어치를 땅 때리
때리는 순간 누가 흔들려 버리냐 그러면은 지금 발행되어 있던 테라가 흔들린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달러만 들고 있었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지금 자산이 달러 플러스 비트코인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 UST 테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야 이거 지금 1달러가 1테라가 맞냐? USD가 UST랑 1대1로 패깅되는 게 맞아?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공매도 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이 공매도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또 루나를 공매도를 치고 뭐 요렇게 되면서 지금 탑 10 안에 들어있던 뭐 되게 유명한 코인이 무너졌죠. 그리고는 달러를 패깅한다라고 선언했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또 터졌냐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옳다꾼하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규제하겠다고 그랬죠.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달러랑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서 이게 코인 시장 자체의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인데 이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루나 투자자 혹은 테라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혹은 그 관련된 생태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3만 달러가 무너지긴 했는데 뭐 9%씩 10%씩 빠지고는 있는데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다른 애들 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이제 장기간 보유를 했을 때 정말 가치가 있냐라는 거지. 아까 분명히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냐? 코인 시장이 지금 무너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 있던 이게 장기간으로 뭔가 급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코인 시장이 요것 때문에 무너졌죠. 어쨌든 비트코인도 하락을 한 게 맞고 코인 시장이 지금 얘만 하락을 하느냐 얘가 하락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로 어디에 같이 투자하냐 그러니까 주식에 같이 투자하죠. 거기다가 주식도 지금 고평가 받은 애들 중심으로 하락이 발생하는데 요거를 누가 부추깁니까? 얘가 또 부추기죠. 요렇게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누가 한 명이 해먹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해먹었다라는 표현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이 하락하는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주식까지도 건들고 있다가 팩트고요. 거기 내에서 음모론은 정말 많습니다. 누가 했냐, 미국 정부가 건든 거 아니냐, 뭐 루나를 만드신 분이 문제가 된 거 아니냐, 하여튼 뭐 말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허점을 공략한 거죠. 테라라고 하는 허점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베이스 자체가 우리가 근본이제가 무너진 이유도 결국 그거였잖아요. 금보다 많은 금과 매치되지 않는 수준의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근본이제가 무너졌는데 달러 본이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코인을 찍어낸 상황에서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려고 뭔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 그러면 비트코인 너네 나락가면 너네도 나락가는 거잖아 이거는 스테이블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크게 조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나중에 밝혀지면 밝혀지는 거고 아니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밝혀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팩트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코인 시장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코인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고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고평가된 주식을 또 건드는 거죠. 안 그래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또 건드는 상황이고 요게 고평가된 주식들이 잡주식이 아니고 정말 성장이 유망하던 친구들 그리고는 글로벌에서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얘들과 빠지면서 뭐가 같이 터지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같이 터지고 있는 거죠. 오늘 아까 3프로TV에서 그 탁프로님이 얘기할 때 딱 그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오늘 게임주가 코인 때문에 떨어지니까 게임주만 빠졌냐 게임주가 빠지고 보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 게임, 뭐 아니면 컨텐츠, 뭐 엔터 이런 식으로 내가 비중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게임을 쭉 매도를 치고는 손절치고 나니까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가서 얘네들도 같이 손절을 치게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시브 자금이 이거예요. 패시브 자금이 아시아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 중국, 대만, 한국, 일본 투자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본만 빠져. 그럼 일본만 빼냐? 아니야. 여기를 같이 뺀다라는 거죠. 비중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이 올라. 그럼 어떻게 되냐? 같이 올린다는 소리. 이게 지금 패시브 자금의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자 한계점이거든요. 패시브 자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친구들을 담아놓고는 오를 때까지 안 파니까 주식에 저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이게 패닉셀이 나오고 한쪽에서 쇼크가 나오면은 다 같이 쇼크. 약간 갇히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다 같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쭉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너나 나나 다 팔 텐데 그러면은 팔고 관망하다가 난주 들어가자. 그리고 그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로 보시면은 결국 루나라고 하는 친구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주식시장을 건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자산시장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되느냐, 이걸 놓고 보셔야 되는데, 맨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하나가 안 보여요. 뭐 차트는 보이고 뭔가 가격의 등락은 보이는데 그 기업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보여요. 이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의 주식이 떨어지면은, 주식이 떡 나가면은 이 기업의 뭔가 그 공장 가동률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결국 주식은 이것에 대한 호가를 매기고, 그냥 우리는 시장에 발행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항상 주식시장의 주가 가격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첫 번째 IPO 할 때, 두 번째 증자할 때, 세 번째 감자할 때, 요럴 때가 본인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땡기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있는 돈으로 뭔가 사업을 키울 때거든요. 요게 아니면은 배당 주는 것도 큰 상관없어. 그냥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때 받아가는 돈, 그리고는 우리 공장 지어야 되니까 투자자 형들 돈 좀 주세요 할 때 그 증자하는 돈, 그거 말고는 주식 가격에 대해서 기업은 절대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CEO가 잘리니까, 그래서 CEO가 주식 가격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본인의 커리어와 본인의 뭔가 명예를 위해서, 본인의 임기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CEO가 어디 있어? 다 재벌인데, 다 가족 회사인데, 아니 CEO 안 잘리고 사장 안 잘리는데.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기업이,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뭐 떨어진 데가 있긴 하죠. 요거 때문에 더 문제인데, 애플과 테슬라. 실제로 애플과 테슬라는 공장 가동률, 생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빠지죠. 전 세계에서 제일 우량주들이 원인이 공장 가동이 떨어진다, 원인이 장사가 안 된다로 주식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나스닥 혹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야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 안 돌아간다는데 쭉 밀리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코인 터지니까 공장 잘 돌아가는 애들도 주식 같이 빠지죠. 그래서 빠지는 거.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더 충격적으로, 좀 더 무섭게 다가온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 하락도 이제 막바지라고 느껴지는 건 긍정회로일까요? 그리고 세미콘 가격 보고 대출받아 사고 싶었던 하루였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신용이랑 대출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출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이 반등을 주려면 언제 반등 주냐? 애플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돼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려면은 아직도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1주 남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대장주 공매도 때리면서, 애플을 공매도 때리면서 지금 고평가 기업들 다 공매도 때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 반등이 나와주고 우리가 걱정했던 게 아니네라는 걸 보려면은 결국 애플이 11주 뒤에 실적 발표나는 이거를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애플을 다음 실적, 다다음 실적, 그 다음 실적까지 볼 거다 하면 애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애플 사면 돼.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버틸 수 있다,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대출을 고민해도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애플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맥스 10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이 셧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생산이 되냐 안 되냐는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실제로 물류난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공장은 돌아가요. 공장은 지금 뭐 돌리고 있다라는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그렇잖아. 공장에서 나가지 말라,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선반영이 되고 있는 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딱 10조 내외다, 그러면은 바닥 짚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어차피 뭐 탈주하는 거는 뭐 그 부분은 좀 자극적인 영상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저쨌든 얘네들은 뭐 중국 분들입니다. 중국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돈 많이 주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진짜 까봐야 하는 거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가볼 수도 없고, 뉴욕형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상하이 다 봉쇄돼 있는데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거를 들어가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더 시장은 무섭게 느끼고 있지 않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요거를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편의점만 가도 느끼는 게, 커피가 됐든 물이 됐든 샌드위치가 됐든 도시락이 됐든 모든 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라면, 과자 안 오른 게 없어. 물도 올랐고 맥주도 올랐어. 그러면 결국에는 요게 다시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은 다시 인플레 슈팅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숫자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하시면 됩니다.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 오히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그때 왜 안 샀지라고 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많이 빠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그리고 결국 숫자가 찍히면은 반등은 미국부터 올 거고, 반등은 배당을 잘 주는, 반등은 주주환원을 잘하는,
반등은 돈을 잘 버는 기업부터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지. 스타트가 누구였는데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한 거 스타트가 이거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이런 걸 뭐 CPI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스타트가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부터 진정이 돼야, 그래야 외환 시장이 돌아오고요, 그래야 주식 시장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진정이 돼야 돼요. 채권 시장이, 미국 국채 시장이.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미국의 채권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림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또 그 다음까지 0.5%씩 올려서 기준금리가 2%에서 2.25%가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채권 시장이 뭐 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 아니 못 올라가? 그때 뭐 중국은 어떻게 돼? 전쟁은 어떻게 돼?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버틸 수 있는 분들이면 애플 지금 사셔도 돼요. 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사셔야지. 지금 실적 잘 나오는, 실적 찍히는 기업들은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로 보면 노이즈인데, 그러면 노이즈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를 내가 이거 올라올 때까지 버틴다라는 마인드로, 어차피 예금 적금 드는 이유가 뭡니까? 쥐꼬리만한 이자 주는데 그거를 모아야 나중에 내가 뭔가를 더 큰 걸 할 수 있으니까 모아 놓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은 계속 들고 간다, 이 기업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 내가 뭐 더 사야 될지, 당장 급하게 뭐 대출해서 몰빵 때리자 이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더 사야 될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루나 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논리적으로 조합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 흐름은 보여요. 왜 보이느냐, 비트코인을 10조 원이나 땡겨서 공매도를 쳤대.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그 시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는 하필이면 한 달 전, 한 3월 정도인가 2달 전 정도부터 분명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옐런 재무장관이 CBDC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실제로 페드에서 보고서도 나왔죠. 미국 재무부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CBDC를 통해서 달러의 패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잠깐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좀 더 뭔가 가상자산 시장을 탄탄하게 하려고 뭔가 이런 시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서 10조 원이 공매도로 땅 터지고, 그러면서 루나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땅 터지면서 골로 가고, 요런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힌 뭔가 타이밍에 딱 요렇게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할 수 있는 게, 음모론이 만들어지기 딱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속이 시커먼 곳에 대표성을 띠는 옐런 재무장관이 관련된 언급을 했고, 이걸 한 지 얼마 안 돼서 타이밍 좋게 가상자산 시장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잖아.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갖다 붙이면은 음모론은 다 일어납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미국이 달 탐사를 안 갔다더라. 그 음모론이 지금 50년 전에 나온 건데 아직도 그 믿는 사람들 있잖아. 미국이 저 심해에다가, 아니면 저 뭐 지하 몇백 미터 되는 데다가 연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뭐 구라로 찍었다더라. 달에는 아직도 뭐 나치가 있다더라. 수주린이 질문이요. FOMC 끝나고 반등 왔을 때 수익 보고 애플 매도 했는데 얼마 안 되지만 환차익 보고 환전이 나을까요? 나중을 위해 그냥 놔둬야 할까요? 환차익을 보고 환전이 나을까, 나중을 해서 그냥 놔둘까? 저는 환차익을 보고 워더로 들고 있다가 국내 주식 안 사고, 아니면 국내 주식에서 차라리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아예 달러를 못 바꾸고 있거든. 1230원이 마지막이었어요. 제 마지노선이 1230원이었어요. 지금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가 너무 세니까 결국에는 달러 값이 비싸가지고 환차손을 걱정하는 돈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못 받쳐주는 거지, 이 조정을 받는 거를.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지금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미국 주식 들어가가지고 30%씩 먹을 것 같으면은 뭐 환율이 높음에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건데, 왜냐면 조정을 받아봤자 그래봤자 뭐 외환으로 뭐 환차손 얻어봤자 뭐 내 20%씩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내가 그냥 현금으로 보유를 해놓을 거면은 지금 그냥 원화로 바꿨다가 반도체 떨어져 있는 애들 들고 있다가, 환율이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올라가려면 환율이 돌아와야 돼요. 환율 안 돌아오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은 주로 여기만 투자하잖아. 개인들이 채권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뭐 외환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미국 주식을 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를 자동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가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아니면 글로벌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면서 버티셔야 되냐, 요걸 보면서 들고 가시는 거죠. 요걸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인플레이션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숫자가 잘 찍히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 주주환원이 좋은, 요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 그대로 채권에 투자했을 때 혹은 은행에 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더 괜찮은 종목을,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은,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가치가 있는 기업을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오랫동안 보유할 거란 말이죠. 이 돈 빼서 은행 예금에 넣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조금만 올라도 계속 팔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뭐 어느 정도 성장성도 나오는데 주주환원도 좋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은행 예금이랑 똑같이 보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은행 예금은 원금이 안 불어나지만 얘는 나중에 원금도 불어나겠지, 언제 인플레 슈팅이 나올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통신주 아니면 에너지주 은행주 이런 건 안 빠지거든. 그리고 많이 빠진 상황에서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은 안 빠지거든.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안 빠지는 이유는 걔네들이 배당이 3%가 넘어서 그래요. 제가 2020년도 현대차 기아차 10만원에서는 살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고는 절대 안 된다 얘기했던 이유가 배당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지금 배당이 늘어나면서 현대차랑 기아차는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이게 반도체 쇼티지의 수혜는 있지만 숫자가 잘 찍히는 상황에서 주주환원도 늘린대. 그런 거는 투자할 만하거든. 3% 4% 되면 투자할 만하지. 그래서 걔들은 오히려 안 빠지잖아. 지금 자동차가 좋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시면은 저는 결국 주주환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주주환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숫자 찍히는 기업, 주주환원 되는 기업, 얘들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